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프로와 함께 현재 이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 주체가 주목하는 종목에 있어서 두 프로의 시선 함께 보시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6월 5일, 6월의 세 번째 거래일이고요. 양대 지수는 플러스권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현재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요, 6월 들어선 이제 좀 좋은 건가에 대한 논의부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시장 분위기부터 먼저 코멘트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임순재 대표님. 오늘 뭐 완성차, 반도체, 2차 전지, 뭐 폭은 미미할 수 있어도 일제히 좀 오르는 시장인지라 색깔은 빨갛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테마가 그렇다고 죽은 거냐 그런 것도 아니고 같이 일제히 손잡고 나란히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또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 포지션이 참으로 긍정적인데 그렇다면 6월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다만 좀 꼬집어서 어떤 섹터를 봐야 하는가는 살짝 고민되게 합니다. 일단 뭐 시장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외국인의 이제 현선물 매수 때문에 지금 많이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일 이제 미국 이제 뭐 졸트 보고서가 예상보다 좀 이제 낮게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경기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감이 좀 이제 생기면서 향후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확대됐다라는 게 이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집중적으로 좀 유입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매수하는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시가총액 상위 17개 회사가 지금 전부 다 플러스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투자 분위기가 확산된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선택적인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지금 뭐 석유 관련된 그런 이제 종목 같은 경우도 여전히 움직임이 좀 강한데 이건 아마 아직까지는 뭐 이번 주까지는 뭐 그거에 대한 이제 여파가 있기는 한다라고 보여지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조금은 이제 진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과연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 어떨까요? 이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 투자 주체가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판단한 그 종목들 흐름 보면서 더 프로의 시선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순매수 상위단 보여지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거래대금 쪽 한번 볼까요? 거래대금 보면 K466 테마 관련해서 대거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가스공사. 이 시간에도 한국가스공사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곤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꼬리를 달고 색깔이 좀 달리 했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전전날에 만들었었던 상한가 자리를 유지하는 선에서의 흐름 보고 있는 플레이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석유, 화성밸브 등등 지금 거래대금 상위단에는 계속해서 K466 테마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송태현 과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사실 오늘 반도체가 좀 잘 가면 이쪽이 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는데 오늘 같이 갑니다. 옅트지오 고문이 방한을 하면서 VI 걸린 종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스틸 그리고 시멘트까지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되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액트지오 관련해서 의문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정부 정책적 성격이기 때문에 집중하자라는 관점이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가능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그 이전 테마에서도 많이 봤었어요, 우리는. 그 이전 테마라고 한다면? 초전도체라든지 뭐 이러한 이제 관련된 테마, 그리고 예전에는 자원개발 관련된 테마, 뭐 대북 테마, 뭐 이런 거에서도 보셨다시피 관련된 이슈가 사실상 시장에 나오게 되고 지금과 같은 시장이 제한된 자금 내에서 움직이는 시장 속에서 수급의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러한 테마의 성격이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너무나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테마 안에서도 세부 섹터가 이제 나눠지기 시작을 하게 되고 테마의 이 크기 자체가 더욱더 많이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페인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시멘트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확실히 테마의 크기 형성 자체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 그만큼 더욱더 많은 자금이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관련돼서는 전 추가적으로도 계속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로서는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세가 살아있는 한 계속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열어놓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테마가 만들어질 때 먼저 움직이는 대장주가 있잖아요. 그 대장주를 지금 거래대금 상위 2위에 올라온 한국가스공사라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지금 한국가스공사를 둘러싸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임 대표님도 들으셨겠지만 MSCI 편입이 가능한 시총 레벨에 진입했다. 이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온 유니버스가 K산유국에 있어서 완전히 포커스가 맞춰진 기분도 듭니다. 임 대표님,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가스공사의 움직임 추이를 바라보면서 쭉 가면 이쪽에서 테마 매매 유효하구나라고 판단 잡아도 될까요? 일단 뭐 한국가스공사가 그나마 네. 채굴이 시작이 되면 이제 테마로 이제 접어들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돼야 되는 게 나오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이제 채굴 확률이 뭐 20% 뭐 채굴하는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부분은 80%는 실패할 확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나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낮지만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뭐 움직임을 보면 좀 전에 이제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실체가 없이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게 손에 잡히는 그런 모양새가 되면 이게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가의 상승 탄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지만 만약 이게 평가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기대감만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막말로 얘기하면 그냥 질르시는 그런 경향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좀 더 여력이 남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시초와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자문을 해준 그 회사의 고문이 이제 한국에 입국을 하면서 지금 다시 주가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테마 관련돼서는 시추가 아마 올 4분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데 시추가 시작이 되면 관련된 테마들은 다시 움직일 겁니다. 이게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아마 2, 3년 동안 아마 계속 지금 시추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때마다 관련 테마주들의 움직임은 계속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탐사가 한 연말쯤 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 뚫는 작업이 시작이 되면 그때 또 화들짝 놀라면서 많은 종목들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은 저희가 염두를 해두고 이쪽 테마는 바라보고요. 역시나 손 빠르신 분들 위주로 이쪽은 바라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전일 시간에부터 많이 움직였었던 저희 반도체요. 지금 현재 거래대금 장이단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1위로 올라와 있고요. 바로 6위에 YC 함께합니다. YC 보면 DI. 전일 시간의 상한가 종목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화제의 종목 한미반도체까지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도 역시 거래대금 상위단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반도체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송 과장님, 삼성전자 움직임 한번 같이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가가 고가였던 것 같은데 역시 실패는 아니지만 합격도 아니야라는 점에서 그 기대감을 시가에서 모두 다 토해냈다? 이렇게 판단을 할까요? 지금 딱 가장 큰 매물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77,000원 라인대에서의 움직임이거든요. 이 자리까지 일단 삼성전자 주가는 올려놓고 다시 고민할 거야 라고 읽어야 할까요? 시장은 합리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사실상 빠졌던 위치만큼을 되돌려놨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되돌림 폭은 이 정도로 이미 처음부터 좀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의 HBM이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의 납품이 결정된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일부 증권사에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컬 테스트에 대한 부분이 진입이 되게 됐을 때도 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제의 이슈가 시간 외에서는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과도하게 움직였다면 그것이 아침 시장에 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차익에 대한 부분도 일부 나오게 되고 네. 섹터에 대한 부분이 좀 돌아가면서 반도체 쪽은 소부장은 조금은 낮아진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이슈로 인해서 빠졌던 만큼을 되돌림이 정확히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자는 일단은 다시 이 스타트 라인에 쓰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전자는 사실상 더 이상의 하락보다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다.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될 텐데 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앵커님도 그러시고 투자자분들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대부분 기대감이 좀 낮아요. 네. 하지만 그러한 기대감이 낮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뉴스 보도라든지 좋은 이제 호재성 뉴스가 나오게 되면 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듯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뉴스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도 차세대 AI 칩을 개발을 하지만 AMD라든지 인텔 같은 경우도 차세대 AI를 다 개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사실상 HBM 관련돼서도 더욱더 많은 플레이어를 가져가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아지게 될 거고 그 외에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욱더 많은 부분 사용이 되어질 테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전자는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접근해보기 좋은 찬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77,000원 라인대라면 사실 부담 없다라고 보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나와봐야 알겠지만 사실 낸드나 디램 단에서도 삼성전자 굉장히 두각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점 투심에 또 어떤 좋은 우호 기류를 펼치게 될지도 지켜봐야겠네요. 그럼 우리 임 대표님 SK하이닉스가 궁금해집니다. 오후장 상승 전환했거든요. 엔비디아 목표 주가는 저기 비행기 타고 미국 쪽에서는 1,500불까지 바라보는데 엔비디아는 그렇고 하이닉스는 글쎄요 최근 들어서 뭔가 주가가 확실히 그 SK 세계 이혼 이슈 이후로 그런 걸까요? 좀 쉽니다. 이건 어떤 현상으로 바라보시는지요? 일단 뭐 지금 뭐 엔비디아가 이제 목표 주가가 저 멀리 네네. 1,500달러 뭐 된다라고 그렇죠. 하지만 뭐 현재 주가는 계속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1,100달러 그 언저리에서. 그거랑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주가에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빠지면 지금 같이 빠지는 그런 패턴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HBM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같이 이제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움직임이 계속 뭐 엔비디아가 그렇게 뭐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계속 그런 이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톱은 사실 우리 두 분 말씀 종합해 보면은 걱정 없는 것으로 엔비디아 걱정, 연예인 걱정, 투톱 걱정은 좀 일부 덜어내면 한미반도체 걱정은 어떨까요? 자, 송 과장님, 한미반도체 여기 거래대금 상위 3위 존재하고 있고 오늘 아마 오전장 움직임 보고 이제 간다 싶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현재 움직임에서는 사실 좀 고민을 되게 하는데 오늘 4시에 IR 있더라고요. 추가 고객사 확보 관련 이야기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게 공시에서의 내용이기는 했습니다. 참 한미반도체가 IR도 많이 해주시고 또 자사주 관련해서 매입도 소각도 많이 해주셔서 팬덤 관리는 짱짱한 종목이긴 한데요. 글쎄요, 지금 이런 이슈가 한바탕 몰아놓은 상황 속에서 한미반도체를 바라보는 현재 라인 어느 정도는 다시 만회했다라고 보시는지 이 자리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기대해도 될까요? 일단은 주가 관리를 정말 잘하신다. 그쵸.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최고시죠. 사실 IR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추가 고객사에 관련된 부분이 더 많이 이제 나오게 됐을 때 얼마만큼이나 이제 한미 반도체 쪽에 대한 다시 한 번 더의 기대감 이런 부분이 나올 것인지 이 부분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게 삼성전자 결국은 한미 반도체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만약 그것이 4시에 과연 이 추가 고객사의 확보가 삼성전자 쪽으로도 나오는 건가?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텐데 한미반도체가 사실 독보적인 원플레이어에서 이제는 이 원플레이어에 대한 지위를 잃을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이제 논란거리로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지켜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독보적인 플레이어가 그의 기스가 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만큼 프리미엄은 낮아졌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 이번에 이 추가적인 IR로 인해서
주가가 많은 부분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조금씩 덜어내 주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벤더들이 전반적으로 다 주가가 좀 더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것에 대한 일부의 물량식을 계속적으로 삼성전자의 벤더 쪽으로에 대한 이동이 조금씩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미반도체 매수 관점은 아니세요? 저는 매수에 대한 부분은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조정을 보여도요? 충분한 조정을 보였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볼 여지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어쨌거나 지금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사고 싶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의 하락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네.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큰 틀에서 한미반도체 현재 주가의 위치 그리고 업황의 위치를 좀 잘 종합을 해주셨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선 살짝 떨어져 있다라는 판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그럼 오늘 또 거래대금 상위단의 2차 전지 종목 혹시 보이실까요? 에코프로 머티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 순매수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쪽에서 2차 전지 관련주를 좀 담습니다. 보시다시피 LG엔솔도 보이고 삼성 SDI, 에코프로 BM 등등 많은데요. 임 대표님 아까 저희 브리핑에서도 확인했지만 차가 조금 더 팔렸다. 네. 근데 그 조금 팔렸다가 어느 정도인 건지 그게 이렇게 지금 자금이 들어간다라는 것에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최근에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예.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이제 좋은 소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신차 출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커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미 시장에서의 이제 전기차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그 뭐 오늘 그 뭐 SN 리서치에서 뭐 나온 자료에 따르면 지금 뭐 국내 이제 LG 엔솔, 삼성 SDI, 뭐 SK 온이 지금 한 22% 글로벌 시장에서 한 22.9% 정도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계속 좀 비율은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판매가 이제 조금씩 특히 이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포드 같은 경우에 전일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가 65% 이제 판매 증가율을 보였다라는 게 좀 긍정적으로 좀 미쳤는데 내용을 보면 포드가 기존에 한 5천 대가 채 안 팔리는 차가 지난달에 9천 대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65%는 이제 퍼센트에 대한 이제 좀 왜곡이 있다라는 것도 그러네요.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이제 기아에서 EV3라는 이제 전기차가 새롭게 이제 출시가 된다고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뭐 가격대가 지금 4천만 원대 초반인데 여러 가지 그 보조금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도 3천만 원대 초반 정도 되면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시세가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오늘 LG 엔솔 같은 경우에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광물 가격도 지금 계속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뭐 리튬이나 니켈 가격이 5월 뭐 4월 하순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지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네. 것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의 판매가 아직 뭐 조금 개선되고는 있지만 바닥 수준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는 거지 이게 아직까지는 뭐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 있으니까 뭐 지금 움직임 자체는 그동안의 낙폭 과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52주 신저가 수준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점 매수 관점에서 지금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의 관점이고 추세를 돌려 세우는 움직임은 아니다라는 점으로 우리 임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송 과장님 동의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러면 보유자 입장에서는 팔 타임이 많을까요? 아니면 더 때를 기다리는 게 괜찮다고 보십니까? 보유자분들이 파실 수 있는 가격이 오셨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저도 큰 틀에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추세를 돌리기에는 업황적인 측면이라든지 수요적인 측면이 시간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몇 개의 업체들은 조금은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업체들은 결국은 실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은 이러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0 섹터 내에서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해서 업사이드가 조금씩 높아지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는 대주전자재료라든지 아니면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확실히 이러한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 관련돼서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아지게 되고 업황 관련돼서도 4분기 때 사실상 어느 정도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도래하게 됐을 때 보다 더 빠르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일부 밑에서 새롭게 산 물량에 대해서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 조절을 할 수 있는 기회로서만 활용을 하시는 게 더욱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량 조절의 구간이지 추세를 돌려 세우는 것은 아니고 2차 전지 내에서의 만약에 매매가 된다라고 하시면 실적 키워드 절대 놓치면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장품주 한번 흐름 볼까요? 스탁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K 주식이 순환이라면 우리 임 대표님 지금 들어가는 게 괜찮을까요?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좀 눌려 있을 때요? 일단 뭐 화장품 관련돼서는 뭐 수출이 계속 지금 호조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주식에 좀 선반영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최근 들어 이제 선진 뷰티나 그다음에 아니면 뭐 VT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에서 7월 달 이제 그 선크림에 대한 이제 뭐 재료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강화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 해서 움직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다만 그 움직임 폭이 좀 상대적으로 좀 급하게 좀 급등했었던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조정 받는 시점에서 아마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부 선별적으로 또 조정을 보이고 있는 종목도 있긴 한데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송태훈 과장님 화장품 저희 많이 얘기 나눠봤었잖아요. 지금 좀 눌리고 있거나 추세 만들고 있는 종목 중에서 그래도 이 종목 관심이 있다 하는 종목이 있을까요? 다 많이 올라가지고 쉽지는 않은데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그래도 한 단기 바닥 지지라인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저는 근데 예. 어떠세요? 더 센 종목군들을 결국 접근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화장품 쪽에서요? 아니요. 화장품 화장품 쪽에서도. 내에서요? 네. 예, 왜냐면은 결국은 가장 강한 종목이 끝까지 살아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계속적으로 봐왔던 건 VT에 대한 VT 요. 부분인 것 같아요. VT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도 많기는 한데 올리브 영에 대한 판매량이 올해 처음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네. 한단 말이에요. 그 반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얼마만큼이나 나올지는 시장의 기대치도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상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인들에 대한 만약 이러한 이제 관광객 수가 더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났을 때는 거기서부터는 아예 가늠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다른 업체들은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VT 같은 경우에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북미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확대를 많은 부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만약 더욱더 조금 더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됐을 때는 또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VT를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플러스 알파 요소가 많네요. 매출 확대에 있어서도 기대가 되는 VT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분과 말씀 함께 했습니다. 임순재 대표, 송태현 과장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